안녕하세요. 까사드림 공인중개사 김은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사전청약이란 어떤 제도이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청약 자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공급 대상자별 청약 자격과 입주자 선정 방식, 소득자산 기준, 그리고 사전청약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에 사용된 자료는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전청약이 실시되는 주요 입지 및 규모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1년 총 4차례에 걸쳐 사전청약 일정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다음 달 7월 인천 계양 신도시를 비롯해서 5곳에서 사전청약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인천 계양 신도시의 경우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지구계획 승인고시가 나서 사전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곳인데요. 다른 5곳은 일정대로 추진될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전청약의 입주 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식입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과 신혼희망타운으로 각각 진행이 되는데요. 공공분양주택에서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가구, 다자녀 가구, 기간 추천의 특별 공급으로 85%가 공급되고요. 나머지 15%는 일반 공급 물량이 청약 대상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이 청약 대상입니다. 공급 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입니다.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공통된 내용으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수도권 거주자여야 합니다. 입주자 저축이나 자산 요건, 소득 요건에 대해서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이 비교가 되어 있고요. 좀 더 자세히 공공분양주택의 신청 자격별 세부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인데요. 건설량의 30%에 해당되고요. 입주 자격으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입주 자격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130% 이하여야 하고요.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 납입 횟수가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가입 기준이 나와 있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체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또 자녀 물량 30%는 소득 130% 이하인 자에게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공급하게 되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위는 1순위와 2순위로 나눠져 있고요.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1순위의 경우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혼인 중에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에 출생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2순위를 살펴보면 예비 신혼부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로 나와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에 대한 배점 기준인데요. 가구 소득, 자녀수,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납입 횟수, 혼인기간, 자녀 나이 등에 따라서 각 배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입니다. 건설량의 25%에 해당이 되고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입주자 저축 1순위인 자,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이고요.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부동산, 자동차, 소득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 공급입니다. 건설량의 15%에 해당되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분이어야 합니다. 청약저축 1순위와 2순위로 나눠져 있는데요. 1순위의 경우에는 수도권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년이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부하여야 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 세대주여야 하고요. 5년 이내 세대 구성원 전체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사전청약의 경우 모두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요. 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되는 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다자녀 특별공급입니다. 건설량의 10%에 해당이 되고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요. 납입횟수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소득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고요.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을 위한 배점표를 보면 미성년 자녀 수, 영유아 자녀 수, 세대 구성, 무주택 기간, 거주 기간, 가입 기간에 따라서 배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간 추천 특별 공급입니다. 건설량의 15%에 해당이 되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35조 및 45조에 의거해서 해당 기간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자입니다. 추천 대상으로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있는데요. 이 경우 입주자 저축은 필요가 없다고 나와 있고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외에 추천 대상자인 경우 입주자 저축은 가입해서 6개월이 경과되고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여야 합니다. 기간 추천의 경우 해당 기간에 신청하고 해당 기간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해서 LH공사의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이 됩니다. 다음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입니다. 건설량의 5%에 해당이 되고요.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입주자 저축이 1순위여야 하고요. 부동산, 자동차, 소득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의 기본 자격, 세부 요건, 입주자 선정 방식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의 입주 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식은 우선 기본 자격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요. 수도권 거주자여야 합니다. 기본 자격으로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이고요.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요. 예비 신혼부부인 경우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세부 요건입니다.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고요. 입주자 저축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하고 납입 인정 횟수가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여야 하고요. 총 자산 기준도 나와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 선정 방식인데요. 1단계로 30%입니다. 혼인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제로 우선 공급됩니다. 가점의 경우 가구 소득, 거주기간, 납입 인정 횟수에 따라서 점수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요소별로 점수를 계산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단계로는 70%에 해당이 되는데요. 1단계 낙첨자 및 자녀자를 대상으로 가점제 총 12점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 기간, 거주 기간, 납입 인정 횟수에 따라서 점수가 배정이 되어 있고요. 동점자 발생 시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사전 청약의 소득 및 자산 기준입니다.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대해서 각각의 비율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총 자산 기준인데요. 먼저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서도 세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와 금융자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동차의 경우에는 3,496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기타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도 해당 내용이 없네요. 추가적으로 얼마 전 한국경제신문의 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 6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이고요. 예비신혼부부와 결혼 2년 내라면 사전청약 절반인 신혼희망타운을 노려라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저축액 납입금이 적기 때문에 일반 공급 당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대출 규제 때문에 자금이 부족한 것도 청약을 망설이는 이유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혼부부들은 신혼희망타운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하는데요. 신혼희망타운은 정부가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인근 시세의 7~80% 수준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11년 수도권 신혼희망타운 청약 일정인데요. 인천 계양의 경우 341가구가 신혼희망타운 물량으로 잡혀 있고요. 이 외에도 남양주 진적, 성남 복정, 의왕 청계, 위례 굉장히 좋은 곳들이죠. 이런 곳들 모두 신혼희망타운으로 청약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요. 놓치지 않도록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지만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기 위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혼인기간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등이 공급 대상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적고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분을 유지해야 하고요. 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고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총 자산도 3억 700만원을 넘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청약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대출 부분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더라도 LTV가 최대 70%까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를 통해 낮은 금리,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각각 가점 순으로 분양을 하는데요. 1단계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대상입니다. 인기단지의 경우 1단계의 당첨 커트라인은 9점 만점, 2단계는 최소 10점이 넘어야지 당첨권에 들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신혼희망타운을 청약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시세 차익 일부를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분양가의 30% 이상은 의무적으로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를 통해 대출을 받아야 하고 대출 한도는 4억 원이라고 합니다. 시세 차익을 일부 정부와 공유한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면 향후에 주택을 매도할 경우 분양가 대비해 발생한 시세 차익의 최소 10%에서 최대 50%를 정부가 환수한다고 합니다. 환수 비율은 대출 금액이 적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줄어드는 구조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자녀가 없고 분양가 70% 대출을 9년간 받았다면 시세 차익의 50%를 공유해야 하고요. 자녀가 둘이고 30%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기간과 관계없이 10%를 공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상 사전청약의 자격 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3기 신도시와 사전청약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3기 신도시 또는 사전청약 홈페이지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까사드림이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